이제 7섹션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서브네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나 이슈 사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이틀 자체, 이 섹션의 타이틀 자체가 어떤 주어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서브넷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로컬 랜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 우리가 이제 CCNA 과정을 이렇게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쪽 분야에서 나중에 잡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데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 자기가 스몰 투 미디엄 사이즈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어떤 네트워크 관리자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많은 호스팅, 서버를 포함해서 호스팅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브네팅을 해야 될 것인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코र्스에서 다루는 이제 첫 번째 사항으로는 로컬 랜상에 있는 많은 호스팅 디바이스들, 서버를 포함해서 이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사설 주소를 할당해야 되는 디바이스와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해야 되는 주소들로, 호스트들로 일단 나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네팅이라는, 물론 사설 주소를 서브네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퍼블릭 어드레스를 서브네팅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디바이스는 사설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으로 빼놓고 나머지 장치들에 대해서 퍼블릭 IP 주소, 제한된 공용 IP 주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브네팅을 할까라는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면 보통 물론 이게 100% 옳은 네트워크 디자인 방법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DMZ, 디밀리터리 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쪽은 그 인터넷에 서비스를 하는 이제 일부 서버들을 위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퍼블릭 IP 버전 4 어드레스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다고 해서 항상 DMZ 존의 서버들을,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그 학교 또는 기업의 서버들을 DMZ 존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네, 그거는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요즘에는 매우 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것이 법률상으로도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하게 DMZ는 뭐다, 아니면 내부 장치들은 어떤 주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이 예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부 인터넷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 즉 인터넷을 향하는 서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내부 네트워크에 위치시키지 않고 DMZ에 위치시키면서 여기는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하자.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많은 장치들이, 수많은 장치들이 대개 모두 퍼블릭 주소를 할당할 수 있을 만큼 주소 공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사설 주소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일부 또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면 적절하게 공용 IP 주소를 어떻게 서브네팅을 해서 할당을 하자, 그러한 어떤 큰 측면에서 어떤 포괄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어드레싱 스킴을 가져가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리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서브네팅을 할 때 주어진 네트워크를 어떠한 크기, 여기서 어떠한 크기라고 하면 동일한 크기였던 것이 대부분의 예제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서브넷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실제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따라서 어떠한 네트워크 세그먼트는 한 10개 또는 더 작은 10개 이하의 호스트를 가지는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들의 학생들이 어떤 실습하는 실습실 공간은
뭐 적게는 3, 40개에서 슬슬 두세 개 합하면 컴퓨터 대수가 금방 한 1, 200개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로 묶는다. 지금 제 말씀은 서브네팅을 할 경우에 서브네팅된 네트워크에서 수용하는 또는 수용해야 하는 호스트의 수가 제각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서브네팅의 어떤 기본 어떤 방침은 총 서브네팅 했을 때 만들어지는 서브 네트워크의 총 수를 기준으로 서브네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각각의 서브 네트워크에서 서비스해야 할 호스트의 수를 기반으로 서브네팅 해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브네팅의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슬라이드 타이틀에서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호스트 주소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호스트의 수, 즉 가용 그 네트워크에서 그 서브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IP 주소가 낭비가 될 수 있다. 즉 사용하지 않는 IP 주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네트워크는 ISP로부터 어떤 기관이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72.16.0.0/22라는 주소를 할당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주소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아마 기존에 앞 섹션까지 또는 어제 오후 실습하실 때까지는 이 옥텟을 경계로 하는, 즉 다시 말하면 바이트 단위로 끊어지는, 더 다시 말하면 클래스 A나 클래스 B 또는 클래스 C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서브네팅을 주로 하셨다면, 지금은 /22라는 거를 보면은 이게 클래스 B도 아니고 클래스 C도 아닌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주소를 일단 먼저 우리는 CIDR 주소라고 합니다. CIDR,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이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하여간 B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에 기반을 하지 않는 주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면 왜 이러한 주소를 할당을 받았을까? 실제 172.16으로 시작하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클래스 B 주소예요. 물론 사설 주소지만은 공용 주소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어떤 서브네팅에 대한 학습을 하는 예제로서 주소를 주어진 거니까 지금은 사설이다, 공용 주소다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클래스 B 주소를 할당하기에는 이 기관의 호스트가 그만큼 그 수가 없는 것이고요. 클래스 C 주소를 주기에는 예를 들어 클래스 C 같으면 254개의 유저블 IP 어드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모자란다라는 얘기죠. IP 주소 공간이.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22니까 호스트 비트는 10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10개. 2에 10승하면은 1024. 빼기 2, 빼기 2. 왜 두 개를 빼는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네트워크 주소하고 브로드캐스트 주소였죠. 두 개를 빼서 1022개만큼의 호스트 주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소를 할당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자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이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5개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5개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또 다른 포인트 투 포인트 커넥션들이
5개가 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기로는 10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각 사이트마다 필요로 하는 IP 주소의 개수, 다시 말하면 각 사이트별로 지금 존재하는 호스트 디바이스들 또는 서버 장치들의 수를 적어놓고 있는데 가장 큰 값이 40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 우리가 아는 개념 하에서는 최소한 40개의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가지려면 호스트 비트로는 몇 비트가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슬래시 26 6비트의 호스트 포션 2에 육승하면은 64국 빼기 2해도 62가 되니까요. 5비트면 모자라죠. 2의 5승이기 때문에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개의 주소를 가져야 하는 사이트의 IP 주소 공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주어진 서브넷 마스크 22, 프리픽스 22의 이 주소를 서브넷 마스크 26을 가지는 10개의 서로 다른 서브 네트워크로 서브네팅을 한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26개의 그 프리픽스 26, 호스트 포션이 6비트, 한 서브 네트워크당 최대 60개의 유저블 IP 어드레스. 그러니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맥시멈 최대로 필요한 호스트 사이트 중에서 저기 IP 주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사이트가 40개였으니까 40개, 30개, 뭐 10개도 있는 경우도 있고 사이트 간을 연결하는 링크는 사실 IP 주소가 2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얼마나 낭비가 되느냐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브네팅 결과는 여기서 슬라이드 타이틀에서 얘기하듯이 효율적인 IPv4 서브네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패킷트레이서 11.7.5에서 요와 관련된 또 다른 실습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제한된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VLSM이라는 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결국 VLSM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만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VLSM만이 이 CCNA 과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이 VLSM과 IP 주소를 가지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32비트짜리 IP 주소 또는 IP 버전 6 주소를 가지고 노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다면 기본이 탄탄하지 않아서 다른 모든 내용을 이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코र्스 콘텐츠의 11.8.1 섹션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디오가 친절하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걸 보셔도 아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보시긴 보시되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몇 가지 실전 예제와 함께 직접 VLSM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VLSM 도입의 필요성과 지금 또 다른 주어진 어떤 네트워크 리퀘어먼트, 서브네팅 리퀘어먼트를 또 다른 리퀘어먼트를 주고 이거를 만족하는 서브네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보는 그러한 강의 자료가 이 슬라이드들입니다. 지금 이 토폴로지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는 총 몇 개?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25개, 20개, 15개, 뭐 28개의 호스트들을 가지는 이 네트워크들이 있고요. 이건 이더넷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딩이라고 보이는 거 보니까 실제 로컬 랜을 얘기를 한 사용자들이 있는. 그리고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하는 것도 두 개의 호스트 주소, 즉 두 개의 IP 주소, 모든 장치들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필요한 겁니다. 인터페이스에. 그래서 여기도 최소한 양단에 하나의 IP 주소, 그래서 두 개의 호스트 주소가 필요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 네트워크의 구분, 네트워크의 정의에 대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유일무이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정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분명히 네트워크고요. 이 위에는 인터페이스가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뭐 스위치나 또는 여러 개의 스위치들을 통해서 연결된 호스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지금 이 토폴로지에서는 주어진 네트워크가 어떤 값으로 주어졌는지는 아직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총 7개의 네트워크가 있고 각각의 네트워크에서는 필요로 하는 주소가 호스트 주소가 몇 개씩이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서브네팅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고찰을 해서 서브네팅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호스트 포션의 비트 수가 몇 개인가를 계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뭐 섞어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수를 갖고 노는 산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가능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숫자 노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선입견을 가지시면은 이거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정말로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5비트의 호스트 비트를 쓰면은 30개의 호스트 IP 주소를 지원할 수 있으니 일단 위쪽에 있는 네트워크들은 호스트 포션을 5개를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지금 15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혹시라도 학생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4비트의 호스트 비트가 있다면 2에 4승해서 16. 그러니까 15개의 호스트 주소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순간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두 0인 경우와 호스트 비트가 모두 1인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 15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이 빌딩 C의 네트워크도 호스트 비트는 5비트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2개의 IP 주소만 필요한 경우도 지금은 더 이상 서브네팅을 하지 않고 이 5개의 호스트 비트를 가지는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즉 다시 말하면 매직 넘버를 이 경우에 매직 넘버가 32이지 않습니까? 0, 32, 64, 96, 128, 160, 192 이런 식으로 매직 넘버를 증가시켜 가면서 총 7개의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8개의 서브 네트워크인데 7개의 서브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을 해서 모든 7개의 네트워크가 다 공히 30개의 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가지는 네트워크 주소를 이렇게 해당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슬라이드 제일 아래쪽에 결국 이렇게 하면은 VLS 주소 공간을 주소를 낭비하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은 VLSM을 우리는 이러한 토폴로지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낭비되는 주소는 이 위쪽에는 앞에서부터 한 5개, 10개, 15개, 뭐 2개 정도지만 아래쪽에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30개 중에 2개밖에 쓰지 않으니까 28개의 주소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VLSM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도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파이 차트가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서브네팅을 한,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스 C를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은 호스트 비트가 즉 8비트인데 8비트 중에 5비트를 호스트 비트로 쓰고 3비트를 빌려와서 서브네팅을 한다면 이 3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00, 001 쭉 해서 112까지 8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8개의 똑같은 크기, 즉 30개의 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가지는 동일한 크기의 8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빌딩 A, B, C, D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낭비되는 주소가 있지만 4개의 이 8개 중에 4개를 어떻게 각각의 네트워크에 할당하는가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마음이에요.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씩 건너뛰어서 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2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30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이미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시 자르면 그 호스트 비트가 4비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자르면 호스트 비트가 3비트가 되고요. 그리고 3비트의 호스트 비트를 가진 네트워크 한 번 더 자르면 호스트 비트 2개. 즉 서브넷 마스크로 프리픽스 30 슬라이드에 보이죠. 프리픽스 30을 가지는 서브 네트워크를 3개 정도 만들어서 이 라우터 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할당을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서브네팅이 된다라는 얘기를 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서브네팅이 완료된 토폴로지를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그림과는 달리 위에는 같은데요. 이건 주소 앞에 그림하고 좀 연속성은 없는데 이 앞쪽 처음에 172에 얼마로 시작했다가 지금 주소가 좀 바뀐 걸로 보였는데 192점, 168점, 20.0에 20.32, 20.64, 96을 시작하는 거는 같지만 이 아래쪽에 그 프리픽스 30을 가지는 즉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2개만 있는 그런 3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사인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언제 들어온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봤거든요. 사이트가 5개인데 서브넷은 10개가 필요한가요? 이게 아까 앞장의 슬라이드였었습니까? 일단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사이트는 5개인데 서브넷은 왜 10개인가요? 라는 네. 라우터 간 네트워크도 있어서 총 7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항상 이진수 2의 멱승 2 to the power of 몇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쓰기 때문에 하여간 그 8개 또는 8개 이상으로는 16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아무리 효율적으로 서브네팅의 개수를 맞추고 필요한 호스트 개수의 호스트 IP 주소를 맞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100%다 IP 주소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서브네팅을 할 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스트럭처드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10장 쪽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서브네팅이나 VLSM까지 잘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과제를 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저하고 같이 서브네팅에 대한 예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서 이거를 좀 익숙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어진 제가 이와 비슷한 과제를, 이 과제는 아닌데요. 이와 비슷한 과제를 다가 이제 오후에 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못하시는 분이 거의 절반 이상일까봐 제가 조금 초중급 난이도 정도로 해서 VLSM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VLSM 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VLSM의 기본은 아까 강의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이 어떤 파일을 나누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데, 파이라는 게 뭐 피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피자. 피자를 보통 가를 때 뭐 이렇게 중간에 한번 쭉 선을 긋고 또 다시 90도 꺾어서 뭐 긋고 그 다음에 4등분 한 다음에는 뭐 또 8등분하고 16등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진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 저희로서는 결국 어떤 주어진 네트워크를 나눌 때 처음부터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큰 네트워크를 절반으로 탁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2분의 1씩 나눠진 것 중에 또 하나를 집어가지고 또 반을 나누고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LSM을 할 때는 처음에 기본적인 지침이 Largest Network First입니다. 내가 지금 서브네팅을 해서 IP 주소를 할당해야 하는 네트워크 중에 가장 큰 네트워크, 즉 호스트 주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를 먼저 고려해서 그 네트워크에 먼저 주소를 할당을 해놓고 나머지 공간을 또 그 다음 크기의 네트워크에 할당하고 또 그 다음 크기의 네트워크에 할당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나가야 그나마 수월하게 서브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요거를 조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여러 그림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따가지고 다른 자료에다가 넣어서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엑셀 시트에다가 제가 지금 이게 좌우가 아무리 저기 해도 아마 뭐 하여간 전체적인 균형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은 좀 어느 정도 분간은 되시죠? 네, 이걸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템플릿을 좀 만들어 놨어요. 저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다 타이핑을 하면 좀 정신이 없을까봐 어쩌면 저도 하다가 타이핑을 실수하거나 설명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주어진 172.16.24.0/22라는 CIDR 주소를 서브네팅을 해야 하는데 이 서브네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진수 표기로 해 놓아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32비트의 IP 주어진 주소를 다 이진수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앞에 172.16이라는 2바이트 정보는 사실 서브네팅 할 때 변하는 값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가 그냥 이 한 셀을 엑셀에서 지금 셀을 하나를 쓰고 있지만 이 16비트를 그냥 10진수로 표시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바이트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여기까지 지금 색칠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요 다음에 이제 24를 이진수로 표시를 해보면 16이고 여기가 8이 아니라 8짜리고 0, 0.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기를 파란색 표시 부분은 네트워크 주소 필드, 노란색 표시 부분은 호스트 주소 필드이다라고 정의를 좀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가 슬래시 22이기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번째 바이트의 여섯 번째 비트까지. 색깔이 조금 틀리네. 요 색깔이네.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필드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아래 내용은 아직 모르셔도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서브네팅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자세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브네팅이나 VLSM을 못하시면은 이번 과정은 물론이고 나중에 8월 달에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제3과정 해야 할 때 IP 주소 가지고 장비 설정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모든 분들이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제 설명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채팅창이나 웹엑스 팀즈에 올려주세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된 걸로, 질문이 없으면 이해가 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주어진 주소를 제가 32비트의 이진수, 다만 편의상 앞에 2바이트는 변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토폴로지에서 네트워크는 모두 몇 개인가요? 제가 여기다가 XX 마크를 해놨는데 네트워크가 모두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표시한 게 네트워크의 수입니다. 7개이죠. 7개. 그리고 이들 네트워크는 각각 몇 개의 호스트가 있습니까? 200개부터. 호스트 개수,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크기가 큰 놈부터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200개가 아니죠. 400개네요. 400개의 호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00개 호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50개의 호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하는 시리얼 링크,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는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스트 필드의 비트 크기는 각각 몇 개의 비트를 필요로 할까요? 강의 자리에서도 제가 아까 보였듯이 네트워크의 크기가,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별로 필요로 하는 호스트의 개수가 주어지면 호스트 포션으로 몇 비트를 써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400개의 호스트가 필요하다면 호스트 필드가 9비트가 필요하겠죠? 2의 구순이 512, 빼기 2 해도 510. 그 다음에 200개는 8비트의 호스트 비트가 필요하고요. 50개는 어떨까요? 6개의 호스트 필드가 필요하고요. 또 동일한 크기 또 50개도 역시 6개. 나머지 2개는 나머지 3개의 그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는 호스트 필드가 2개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으시죠? 이해가 되셨죠? 또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숫자가 잘못돼요. 이들 총 7개의 네트워크는 각각 서브넷 마스크 슬래시 23 슬래시 24 지금 서브넷 마스크 즉 프리픽스를 적는 겁니다. 슬래시 26 슬래시 26 슬래시 30 슬래시 30 슬래시 30를 이용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상 없으십니까? 방금 위에서
서로 다른 7개의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는 호스트 포션의 비트 수를 구했고, 그거를 프리픽스 노테이션으로, 즉 서브넷 마스크 표기로 바꾼 것일 뿐입니다. 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그리고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를 작은 값부터 순차적으로 할당한다라는 그러한 개념 기본 하에 이들 총 7개의 네트워크에 할당하는 관례에 따라, 이건 관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례는 말 그대로 관례이기 때문에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간단한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가 뭐 수십 개가 되고 그러면은 네트워크 관리자는 사실 이 자기의 별도의 이제 관리하는 이제 컷슛이라고 하는 이제 서류에다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죠. 네, 뭐 1, 20개의 서브네팅을 했는데 그거를 뭐 크게 뭡니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하지 않고 막 뒤죽박죽으로 해놓으면은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서브네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브네팅을 할 텐데 앞으로 파란색 표시 부분은 원래 네트워크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며, 빨간색 표시 부분은 원래 호스트 필드였지만 서브네팅에 의해 네트워크 주소 필드로 바뀐 부분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란색 표시 부분은 호스트 필드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 하에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네트워크가 400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위해서 서브네팅을 일단 할 거예요. 사실은 이 값을 먼저 그대로 카피를 해올게요. 원래는 이러한 네트워크 주소였는데 아까 여기서 400개의 호스트가 있으려면 호스트 포션은 9비트만 있으면 된다. 서브넷 마스크 23이다라고 했으니까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쓰고 이 비트는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원래 주어진 네트워크 주소는 22번째 비트에서 끝나는데 23번째 비트, 이게 23번째 비트거든요. 이 비트를 네트워크 주소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제가 설명하기를 호스트 포션에서 빌려와서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하는, 더 정확하게는 서브 네트워크 필드로 사용하는 비트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는, 이렇게 만들어진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가 172.16.0.0/23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새로 호스트 포지션, 원래의 호스트 포지션에서 빌려온 비트에 0 또는 1의 값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1의 값을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 관례에 따라서 큰 네트워크에 먼저 서브네팅을 하되 만들어지는 서브네트워크는 작은 값부터 순차적으로 할당하는 관례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을 써도 좋고 1을 써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 해법에서는 0을 쓰겠다라는 얘기죠. 질문이 올라오셨는데요. 172.16점? 예. 지적 감사합니다. 여기가 원래 24였죠. 24.0. 예, 고맙습니다. 네. 설명하다가 막 이렇게 타이핑하면 정신이 좀 없어서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를 찾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IP 주소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 가능한 IP 주소의 범위는 뭡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사용 가능한 IP 주소들이 나오는 그런 필드들인데,
사용 가능한 주소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일 경우니까요. 그렇죠? 최하위 비트가 1일 경우니까 172.16.24.1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장 큰 IP 주소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거는 이런 경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식진수로 바꾸면 254가 되겠죠. 맞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시 네트워크 포지션은 원래 다시 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위에 주어진 조건 하에 총 7개의 서브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와 가용 IP 주소를 구하는 예제였는데, 첫 번째 400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네트워크 주소를 찾아낸 겁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6개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네트워크에 대한 서브 네트워크 주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